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이고 페이지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쪼개놨나요? 앞에서는 이렇지 않던데.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양이 좀 많은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기본서랑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 자, 47쪽입니다. 자, 1번. 국제 통상 우편물의 접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1번. 도착 국가 접수 중지 중인 국가를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항공선편 등 확인 불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불자를 빼야겠죠.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수단을 이용할 건지. 뭐 요금적인 측면에서 차이도 있고 뭐 기간적인 측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금지 물품 여부 포함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인쇄물 등 종별 요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 검사죠. 접수 검사할 때 있었던 걸 확인하는 것이고 요 세 가지. 여기서는 지금 불필요하다 돼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접수 우편물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접수 우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답이 당연히 쉽게 2번으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우편의 우편 자료 인쇄물 M백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고 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셔야 되는 건 하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 자, 기억 보시면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맞습니다. 통상 우편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니은 주소 기재용 꼬리 규격은 50에서 100이 아니라 얼마죠? 50에서 100인 게 있었나요? 규격 중에. 그렇죠. 그래서 90에서 140입니다. 90mm, 140mm.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통관 회부된 수수료는 5,500원이 아니라 2,500원이죠. 2,500원. 자, 그다음에 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CN22 작성. 자,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CN23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얼마죠? 300SDR. 그렇죠? 300SDR. 자,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제 수입할 때, 그러니까 보낼 때 작성한다, 문서를 작성한다가 맞겠죠.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뭐 CN20 작성한다면 아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3번은 좀 빼고 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번에 국제보험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거. 틀린 거를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소지 표기의 구성, 통과를 필요한 서류 추가 등등등. 보통 소포 우편물의 접수와 다르지 않죠? 같죠?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중량은 10kg라고 10kg 미만의 단수는 10kg로 절상한다. 10kg가 아니라 10g이죠. 10g. 10g 단위로 절상. 자, 그 다음 보험가액은 달러로 표기하며 해당 달의 영분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아라비아 숫자.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보험가액을 달러로 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러가 아니라 뒤에는 맞습니다. 뒤에는 맞는데 원화로 들어가겠죠. 원화 가치로. 아니 어차피 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달러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게 만약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파손되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환산해서 다 줍니다. 환산해서. 원화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오기재했을 경우도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근데 이걸 뭐 아예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는 수정할 수 있냐면 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다가 발송인은 가능하다. 발송인은 가능.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만 발송인은 가능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5번 가시겠습니다. 국제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통소포 우편물의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것은 국제소포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다. 맞고. 자, 보험소포 CV. 그래서 보통소포는 CP로, 보험소포는 CV로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기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할 경우에는 최소한 주소기표지보다 작게 포장하면 안 되죠. 작으니까 오히려 크게 해야겠죠. 그렇죠?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크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미국, 프랑스, 호주 반송 시 항공편만 가능하다. 기억하셔야겠죠. 항공편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쪽에서 반송 자체를 항공으로만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발송 요금보다 비싸게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는 얼마 안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돌려받으려면은 많은 요금이 나오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반송 문제입니다. 문제로 민원이 제기가 된다. 근데 어떤 민원이다?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반창료가 발송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 반창료. 반송하는 요금이죠. 그죠? 자, 반창료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P, CV도 기억하시고. 자, 책에 웬만한 거 다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잘 모르시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크게 해야 된다. 3번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다음입니다. EMS로 보낼 수 없는 물품. EMS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자, 페이지 49페이지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사용할 수 없는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서를 보시면은 있는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EMS로 보낼 수 없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유가증권유입니다. 유가증권유. 그렇죠? 유가증권유.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돈은 다 안 되는 거죠. 돈.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거기 해설에 좀 보시면은 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뭘 시켜 주시냐면 자, 해설 부분에다가 추가시켜 주실 내용이 우리나라에선 되더라도 해당 국에서는 안 되는 거는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금하는 물품 역시 보낼 수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또 여기 없이 기억하지 마시고 해당 국가에서 상대국에서 금하는 물품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유가증권이죠. 돈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됐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EMS 기표지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이랬죠. 자, 10g 단위로 기재한다. 맞죠? 내용 가치는 달러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두 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리을이 문제인데 자, 내용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만원 이상이 아니라 10만원이죠. 10만원. 그 다음에 주소 성명은 한글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영어는 어디를 가나 통용이 되니까.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아까는 불어를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아까가 아니죠. 전 시간에는 불어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영어죠? 불어가 아니라 자, 뭐냐면 거기는 이제 회의에서 쓰는 내용들입니다. 회의에서 불어를 사용하고 업무에서는 영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지금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 이거는 무슨 회의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종종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자, 50페이지죠. 자, 다음 중 EMS 기표지 작성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험료와 우편요금을 합산해야죠. 자, 그 다음에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 소문자네요. 소문자. 자, 이런 것들은 항상 대문자죠. 대문자.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도시, 국가, 약호는 영문자 두 자로 된 국가 약호를 기재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그 기출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 약호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호 문제. 이게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문제죠. 사실은 어떤 표를 보고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실제 전화해보면 그 사람들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 꼭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다. 중국. CN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국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는 뭐 K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AU.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많습니다만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도 보시면 제가 자꾸 기본 수업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계시니까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적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헷갈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AU하고 AT하고 헷갈립니다. 사실 안 헷갈리죠. AU와 AT는. 근데 AU는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AT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L, 그 다음에 IE 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들만 조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 홍콩이나 마카오는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기본서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세관신고서 CN23에는 자,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다. 물론 CN22도 가능하다. 기준은 300SDR이다. 됐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소문자가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이죠. 국제특급 우편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내 물건을 보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가를 돌려받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보험 취급 한도액 및 수수료는 4,000 SDR 700만 원이다. 맞죠? 이게 한도입니다. 이 이상은 안 해줍니다. 이 이상은. 그 이상의 물건을 보내도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15.34 SDR을 초과할 때마다 5,5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5,500원이 아니라 550원이죠. 550원. 그건 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EMS를 교환하는 EMS 중 일부에 대해서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되는 것은 일부가 아닌 거죠. 일부가. 그 다음에 4번의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가액 범위 내 실손해액과 납부한 보험 취급 수수료. 자, 이게 좀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죠. 다 돌려받는다. 그죠? 얘가 아니죠. 왜 아니죠? 보험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을 든 이유가 손해를 받았을 때 돌려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 납부한 보험 수수료까지 받아버리면 그럼 이거는 완전 땅 파서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료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손해 봤을 때 다쳤을 때 보험료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거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우편 요금만 추가가 되는 것이지 보험 취급 수수료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한 우편 요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 요금 취급 수수료는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 납부한 우편 요금 550원이다. 일부가 아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10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왔네요. 자, 비교가 된다는 거 많이 헷갈리는 거죠. 많이. 자, 오스트레일리아 AT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이게 AU하고 AT는 안 헷갈립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쓸 때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그닥 큰 차이 못 느끼기 때문에 AU와 AT가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은 AU죠. 그렇죠? AU. 자, 그 다음에 독일은 DK. 자, DK는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그럼 독일은 뭐냐? D입니다. E.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IL. IL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또 헷갈린 거 있죠. IR. 이거 어디냐면 이란. 근데 사실 보시면 AT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AU. 그 다음에 독일 DK 덴마크, 이스라엘. 그죠? 이란. 비슷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뭐냐 그러면 I입니다. 자, 그다음 스위스가 맞죠? 스위스가 CH고 또 스위스랑 비교가 되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중국은 CN이죠. CN. 맞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고 아까 적어드렸지만 한국은 KR 대문자로 표기한다 라는 게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거를 비교가 될 만한 걸 외워주셔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죠. 다 외우면 힘듭니다. 그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더 있지만 자 거기까지 외우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비교가 되는 것들로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국제 우편물에 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등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우편 들어갔을 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는 국내 우편에도 있고 국제 우편에도 있고 역할은 똑같습니다. 역할은 책임지고 보내준다라는 거 맞죠? 자 적절한 것은 망실, 도난, 파손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모든 통상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내용물은 도착국의 국내법과 관계없다. 있죠. 금하는 물건은 그러니까 상대국이 금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 접수 우체국은 국제등기 번호표 CP05를 우편물 앞에 붙인다. CP05가 아니라 CN04죠. CN04입니다. 자, 요거를 앞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1번하고 3번은 뭐 아예 안 되는 거 확실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요 CP05, 그다음 CN04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다음 12번 보험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은행권 수표 지참인불 유가증권을 발송할 수 있죠. 보험서장에선 건당 최고 4,000 SDR 7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내용부분 실제 가치보다 10%다라는 것은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그렇죠? 보험 사기랑 다를 게 없죠. 이거는 더 받아낸 거기 때문에 자 일부 가치만을 보험 취급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0% 언뜻 보면 10%가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됐습니다. 일부 가치만 보험 취급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국제우편 요금입니다. 자 요금도 숫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국제우편의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1번 국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조정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이죠. 1번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인 기관인 UPU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나머지도 보시면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뭐 운송요금, 독채약, 국내에서의 취급비 부분 별납. 자, 또 나왔습니다. 별납. 제가 국제우편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수취인 부담 다 있다고. 자, 요금 별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10통입니다. 10통. 소포도 그렇고 통사 우편물도 그렇고 10통씩. 근데 요금 별납은 10통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후납도 뒤에 나올 겁니다. 문제예요. 근데 후납도 똑같습니다. 기준이 10통 이상. 그 다음에 요금 별납의 취급 범위는 국제통상 및 국제소포 우편물이다. 됐습니다. 자, 답이 1번이죠. 국가가 아니라 UPU다. 각 국가마다 다 다르게 제정해버리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UPU가 제정을 해준다. 거.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국제우편 요금 후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발송 후납입니다. 후납. 예정 우편물 요금액의 10배가 아니죠. 2배죠. 똑같죠. 국내하고.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3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백통이다 맞죠? 백통이다. 그렇죠? 국제 통상 및 국제 소포 우편 백통이다. 별납은 10통, 후납은 100통. 그렇죠? 그다음에 요금, 별, 납, 요금, 후납, 포스트 페이드에 표시된 지름은 3cm이다.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름이 3cm라는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C, P, O. 그렇죠? 그다음에 포스테이지 페이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스트 에이지 죄송합니다. 페이드 여기 코리아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걸 왜 적어드리냐면 책에도 있지만 왜 적어드리냐면 요거를 주고서 이것의 지름은 3cm다 하면 맞는 거죠. 근데 뭐 반지름이 3cm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줘놓고서는 자 틀린 거 얘기 또는 맞는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디귿하고 리을만 가능하다. 요 그림은 기본 서류도 있습니다. 하나 그려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별납하고 후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같다라는 거. 자, 답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도 있죠. 똑같네요. 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의 약자는 IBRS이다. 맞고 그다음에 인쇄물 경우 950원, 엽서 400원 맞습니다. 취급 대상의 우편물은 인쇄물과 엽서에 한한다. 뭐 인쇄물 같은 경우는 봉투까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500g이다가 아니라 50g이죠. 이렇게 숫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이 4번이죠. 4번 됐습니다. 다음 IBRS 방금 했죠. 수취인 부담. 국제 우편 요금의 수취인 부담 받는 사람이 내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취인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면 후납 취급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해야 된다. 다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IBRS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환해야 됩니다. 매년 안에 2년. 2년 안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자 안 되면 초과한다면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송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2년이 넘어버리면 반송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BRS는 일부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일부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날짜를 찍는 거죠, 도장을. 그렇죠? 찍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보내지 못했다면 자, 보낸 사람, 발송인에게 2년 초과한 시기에 다시 반송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내 우편에서는 없었던 내용들도 조금은 추가가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반신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표권은 항공사장 4개 지역 10g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 10g이 아니죠? 20g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있다? 없죠. 반신권은 우표에 속하지만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루에 10매를 초과하여 10매가 아니라 20매죠. 그렇죠? 항상 숫자는 주의하시고 그 반신권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요거 2번입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쓰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좀 체크 별표해 주시고 교환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판매 안 되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다음 문제 넘어가실까요? 자, 6번. 국제 반신 우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취인이 회신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해답받는데 불편하다? 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받고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받고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회신 요금에.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회신할 수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데 뭐 불편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UPU 국제사무국에 발행한 시행 제도에 맞고 2번이 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매당 1달러의 환율이 아니라 1,450원이죠. 1,450원. 그러니까 판매 시에 특별한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자, 일부인 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제반시 우편권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편한 겁니다. 받는 사람이 별도 요금 지불하지 않고 보는 거죠. 이렇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답장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시행한 제도이다 2번이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1,450원이다. 일부인은 날인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워낙 원론적인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국제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는 국제 쪽이 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덜 사용하니까. 그래서 변수도 더 적고, 그래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국내와 국제랑 비교해서 공통적인 부분과 국제에서 특별히 더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숫자에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 7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